제가 오늘 한 5개 정도를 썼는데 너무 다 중요해서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정동현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월 국가보훈처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명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강선우 논란으로 2주 내내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분열에 빠뜨려 놓고 결국 답정너 인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문제적 후보자들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네이버 출신인 최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낙마자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히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만으로도 심각한데 재산 형성 과정 자료 부실 제공과 법인을 유령 회사처럼 운영한 정황, 수차례의 과태료 범칙금 위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독과점 지위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비상장 주식 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NHN 대표 시절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사업을 키운 장본인이 그 사업을 규제할 주무부처 수장 후보로 적합한지에 대한 공정성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혹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인물을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보훈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제 정치권은 물론 문화예술계까지 나서 최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6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의 임명을 문화예술인을 우롱하는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도 공감력도 부족한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관광 정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요구합니다. 참사 수준에 가까운 인사 난맥상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합니다. 또다시 국민 여론에 귀를 닫고 임명을 강행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전자 오만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직무 전염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까지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소 취소란 매우 예외적인 절차로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치, 검찰 운운하며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닌 사법 장악과 상권 분립의 훼손,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재명 개인 방탄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가 적절하지 않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라는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짜고 치는 각본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63.9%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 특권 없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 취지 판결 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호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다면 당당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십시오. 대북 선전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영화, 신문 등 선전 콘텐츠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진실을 전해왔던 대북 방송은 아무 설명 없이 중단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의 목소리가 끊기고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선전물이 쏟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영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수차례 검열을 거친 철저한 세뇌 도구이며 상영 후 충성 결의 모임까지 강요하는 체제 선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를 예술이라 하며 포장에 여과 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과 같은 김정은 찬양 매체가 유튜브, SNS 알고리즘을 타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콘텐츠 화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알 권리를 내세워 북한 선전물을 제한 없이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 들려주던 희망의 메아리, 자유의 소리 같은 대북 방송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적도 없고 고맙다 한 적도 없지만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유의 확성기를 꺼버린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를 처형하고 말투를 흉내냈다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그들의 선전물을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과연 문화 교류입니까? 아니면 굴종입니까? 문화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사상을 만들고 체제를 흔듭니다. 나치의 게멜스는 동화를 세뇌 교재로 만들었고 전체주의는 언제나 청보다 먼저 영화를 장악했습니다. 이재명식 문화정책은 문화의 탈을 쓴 사상교화 정책입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북한식 사고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려는 문화 전복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선전물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중단된 대북 방송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 없다던 대통령실에서 느닷없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이 떠오릅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인상 압력, 중국의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와 더불어 내수시장 둔화, 원가 상승 압력, 노동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 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3년 법인세 수입은 딱 86조 원에 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만 인상해도 기업들의 세수 부담은 2.8에서 3.2조 원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유정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필요를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세수가 과도하게 부족했다며 마치 이전 정부의 실책인 것처럼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아 그동안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1% 인하하고 세율 구간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대규모의 보조금과 지원도 확대해 기업 모시기 경쟁에 여염이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정책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식 경제 정책의 결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 원의 소비 쿠폰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좌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정작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가 폭등하여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을 위한 행정 비용만으로도 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화폐 발생 비용 205억 원, 인건비 172억, 시스템 구축 및 취득 비용만도 91억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다며 지급된 13조 원의 소비 쿠폰도 내수 시장 활성화는커녕 담배 구입, 불법 되팔이, 카드깡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과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3개월,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청년도 23만 명,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절실하지만 미국의 관세 압력과 정부의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논의 등 기업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올해 0%대 비관적인 경제 성장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1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소비로 연결된 비율은 약 26에서 3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뿌려지는 13조 원의 소비 쿠폰은 일시적으로 마약과 같아서 결국 물가 상승과 세금 증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과 폭우탄마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 물자 강화, 저온 창고시설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오른다.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